안녕하세요. 8월 4주차 위클리 HR과 위클리 라움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릴 윤상준 노무사, 박소연 노무사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 경기도 화성에 있는 2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큰 화재가 나가지고 약 2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이 제조업 공정에 있어서 불법 파견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는 것들이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이후에 좀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매일 노동뉴스에 이 불법 파견과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뉴스에서는 직장갑질 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직장인 4명 중에 3명은 제조업 공정에 파견 근로자를 쓰는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내용이 이 뉴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파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건데요. 파견의 개념은 내가 근로계약을 맺는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있고 실질적인 근로는 이 사용사업주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파견법에는 이러한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딱 31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이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그 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파견 근로자를 쓰는 것들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견이 되는 것들을 불법 파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불법 파견이 적발이 되면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또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위클리 라움을 통해 가지고 불법 파견의 흐름에 대한 최신 판례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이러한 불법 파견이 지금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위법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이렇게 소개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소개를 받은 경우도 파견인 경우가 있고 단순히 소개만 받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이런 곳에서 파견 근로자를 쓰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여 우리가 사내 하도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하도급이나 파견 근로자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라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팀온, 위메프 합쳐서 팀에프라는 사건 많이 겪어보셨죠?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피해가 없었기를 좀 바라면서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팀온, 위메프 또 이와 관계되어서 인터파크도 회생 절차를 또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온과 위메프의 경우에는 특히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또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임금체불 이슈까지 같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인터파크 커머스의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를 좀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입해두었던 퇴직연금으로 직원분들한테 퇴직금이라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표자분들이나 인사담당자분들, 물론 이렇게 대기업도 있겠지만 사실 중소기업분들도 많다고 보여져요. 근데 중소기업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좀 퇴직금 지급이라든지 직원분들도 퇴직연금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다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에 대부분 근로자분들은 퇴직금이 더 편리하기도 하고 뭔가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본인에게 쥐어지는 금액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근로자분들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일까요? 퇴직연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법적 퇴직급여 제도인데요. 현재 법 제도상으로도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 장치가 없다 보니까 많은 기업에서는 그냥 이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퇴직금이 일시불로 목돈으로 한 번에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퇴직 전에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노후 보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로 정부 쪽에서도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티몬, 위메프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근로자분들이 안전한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미뤄오셨다면 근로자분께 티몬, 위메프 사건 보시지 않았냐. 사실 우리도 아직은 건재하지만 언제 이런 일들이 예측하게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는 퇴직연금을 우리가 편해서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분들의 안전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한번 가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인지시켜 주시면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서 근로자분들도 우호적으로 응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그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분들이시라고 하면은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따가 푸른 씨앗 제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몬 위메프 사태로 퇴직연금만 이슈가 됐던 건 아니에요. 임금체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기업에서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체당금이라는 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돼지급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돼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간이돼지급금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돼지급금이 있습니다. 간이돼지급금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소송 진정을 넣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것들을 인정이 되었던 금액을 간이돼지급금으로 빠르게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간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한도 금액은 퇴직금 총 700, 임금 700 이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총 합쳐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에 내가 임금체불 금액이 있다 하시면 간이돼지급금으로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재직 중인 경우에도 이러한 돼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동료 근로자분들이랑 팀을 꾸려서 이런 진정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간이돼지급금은 사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섣부르게 신청을 했다가 원래 받으실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지급받으신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팀을 꾸려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돼지급금 관련해서는 저희 8월 첫째 주에 저희 박준 노무사가 설명한 영상이 자세하게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이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저희 라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클리 라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제 그 연장 근로가 발생하거나 휴일 근로, 야간 근로가 발생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보상휴가제라는 제도인데요. 그러한 경우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그 가산율을 곱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주면 됩니다. 예컨대 2시간을 연장 근로를 했다고 하면은 가산율 1.5배를 더해서 3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사가 조금 바빠가지고 보상휴가로 미처 소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보상휴가를 산정하는 임금을 어느 임금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산정하는 임금의 기준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보통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연장 근로가 발생했었을 때 시점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 보상휴가를 쓰지 못해서 그 한도가 넘어갔었을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두 가지가 아마 이제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고요. 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이야기하는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었을 때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그 마지막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2월에 만약에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해 가지고 이 회사에서 9개월 정도의 그 보상휴가 사용기간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미처 소진하지 못해서 2024년도 10월 달에
보상휴가를 다시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2023년도 12월의 기준임금이 아닌 2024년도 9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휴가 대신의 그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 꼭 보상휴가를 소진하지 못해서 마지막 시점에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퇴직연금 관련돼서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30인 미만 사업주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입니다. 푸른 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한 수익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최초 공적기금형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사실은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DC형, DB형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상품을 내면서 푸른씨앗형 이렇게 세 가지 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반은 DC형이랑 유사하고요. 지난해 거둔 수익률이 자그마치 7%까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은행은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수익률이 크진 않은데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좀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사실 사업주의 퇴직연금 도입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수수료를 무료로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까지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은행에서 가입한 것보다 수익률도 높고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사업주한테만 이렇게 지원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근로자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286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26만 8천원까지 연간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나중에 최대 3년간까지 이게 누적이 되면 80만 원까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268만 원은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있어요. 나는 임금이 300만 원이 넘는데 해당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20만 원의 식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를 20만 원 받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또 본인의 임금이 여기서 산정할 때 26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60만 원인데 30인 미만의 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대표님 저희 이런 제도도 있는데 한번 가입하시면 대표님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놓치지 말고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8월 넷째 주 위클리 라운, 위클리 HR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소식을 전해드렸던 윤성준 노무사, 박수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번 주도 HR 화이팅!